자, 이제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조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선은 정상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장자 계승이 오히려 적을 정도로 유난히 일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정권을 잡은 거기 때문에 후삼국처럼 막 전투하면서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처음에는 서울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취합하고 국가에 대한 어떤 룰을 세울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난히 여기는 법전을 만들고 그리고 지리지 같은 거나 지도나 지리지 같은 걸 만들면서 통치 체제를 구성하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명이 발달해갖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되게 귀를 기울였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자, 초반에 그랬었던 건 정도전이었어요. 정도전 유학자잖아. 정도전이 체제 정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체제 정비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촉발된 게 세종 때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국가가 세워지면은 공신 세력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확립해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한 게 태종이에요. 그러니까 태종은 숙청. 숙청을 한 뒤에 이 사람은 일을 잘했다, 아들은. 아들 때는 많은 문물 제도가 정비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편찬물이 이때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왕대사 외에 플러스 편찬물들 암기하는 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뒤집은 게 있어요. 장대상속이 거의 유일하게 이뤄진 게 문종하고 단종 때였었는데 그걸 다시 뒤집은 게 세조였었단 말이에요. 세조가 다시 숙청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요. 그리고 세조 뒤에 임금인 성종 때 가서야지 조선의 문물 제도가 정비가 이제 완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하고 세조는 숙청, 세종하고 성종은 문물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되게 이게 닮아 있는 점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명을 비교해야 돼요. 초반엔 정준이 시작했다. 자, 정경문, 그 정주현이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책들 이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경문이, 정경문이 곧불거렸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치를 어디 갔대? 천상 요동 갔다 하시면 돼요. 자, 나라, 사대문을 만들고 궁궐 만들고 한 사람이 정주현이었고, 이름 짓고 만들고 한 사람이, 그리고 체제정비도 이때 하고 있었다. 경국전, 경제문감, 고려국사, 불샤병 같은 걸 만들었다. 정경문, 곧불거렸다. 콜록콜록. 그래서 어디 갔다? 천상 요동 갔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요동정벌.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천문도 같은 걸 만든 거고요. 자, 왕제의 난으로 왕이 됐다는 태종이에요. 상당히 잘 나오는 키워드죠. 그 정두전 죽였다 그러면 태종입니다. 재상을 죽였다. 그래서 왕 중심으로 한다 이때는. 자, 태종은 이제 숙청이라는 타이틀 들고 왕권을 강화시켜 놨는데 사람을 하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호위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돼. 호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육사생들 데리고 호신했다고 합니다. 육사호신. 육조직계제 사관은 독립했다. 호패법 신문고 육사호신. 사람을 하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태종을 저주하는 혼이 많았대요. 저주혼, 육사호신, 저주혼 하시면 됩니다. 저화, 주자소, 혼일강리 역대국도.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권위나 정당성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누구랑 비슷하죠? 요 둘이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둘이. 이 사람은 천문도, 이 사람은 세계지도 만들어갖고 개 뜬금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게 왕의 어떤 권위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육사호신, 저주혼, 여기까지 하면 저주개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종은 이제 사람을 데려다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이고 수청하는 사람이고요. 자, 뭐 의정부 사람들 정성을 데리고 했다. 집현전 만들어갖고 학자들 불러다 썼다라는 거. 심지어는 노비인 장영실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려줬다라는 거죠. 자, 의정부 집고 통보했다 하시면 됩니다. 의정부 집고 통보했다. 의정부 서사제, 집현전, 공법을 시행했다. 전분육등, 연분구등하는 이건 경제사 파트에 나옵니다. 다시. 그리고 조선 통보라는 화폐를 만듭니다. 의정부 집공 통보했다. 그 화폐 앞에는요, 이게 중국 화폐를 그 본따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에다 꼭 한국이라는 말 붙이거든요. 그 중에 조선은 조선이라는 말 붙이고, 고려는 해동, 사만, 동국 이런 말 붙이면 고려예요. 이게 다 한국이라는 뜻이거든. 활, 해삼동 그러면 고려 화폐고요. 조선 통보라면 조선 화폐입니다. 그 상당히 잘 나오죠, 상당히.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래서 세종 때는 편찬물을 꼭 기억해야 된다. 세종이 황제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이 보고 이런 얘기를 했대. 그 왜 제후국가에서 황제 흉내를 내십니까? 삼촌, 향직 주제에 깝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삼촌, 향직 주제에 깝치는 거 아니냐? 삼강행실도, 총통 등록, 삼총? 자, 향학 집성방, 농사직설, 향직 주제, 갑인자, 칠정산 대편, 깝치는 거 아니냐? 삼총, 향직 주제에 깝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자, 세종이 뭘 통과했답니까? 대마도에도 삼계탕을 만드는데 거기는 오일 집어넣는데요. 그걸 만들었대. 대마도 삼계탕 좀 사유하면서. 세종이 의정부 집공 통보하는데 통보한 내용이 대마도 삼계탕 좀 사유했다라는 거죠. 자, 대마도 정벌 했다. 삼포기항했다. 계약 주체기를 했다. 그리고 사군육진 개척했다. 개척한 사람이 최현덕과 김종서예요.
자, 문종 때는 역사서를 완성하는데 고려사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단종 때 개의정난 일으켰다. 정두전 죽였다 그러면 태종이고요. 김종서 죽였다 그러면 세조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 때 워낙 잘 나오니까 저 사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하에 떳떳한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강, 3가지가 중요하다. 인간이 지켜야 되는 윤리를 오륜이라고 해요. 그중에 3개를 특히 강조하는데 충효입니다. 원래는 2개를 강조하는데 조선에 들어와서 여자의 종족까지 갖고 3강을 강조한 거예요. 효자충신 연료, 3강, 그런 말처럼 3강 해실도입니다. 그 여러 도의 감사한테 직접 들어 바치라 했다면 농사 직설이에요. 이게 직접 들은 얘기라는 거거든요. 자, 세조는 김종서 죽이고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김종서가 집에서 죽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집에 찾아가갖고 부하도 몇 명 안 데리고 찾아가갖고 거기서 죽입니다. 그래서 김종서한테 간언을 해요. 꼭 집에 오세요. 집에 오셔야 됩니다. 집에 안 오시면 안 돼요. 난데 들이지 마시고 포장마차 들이지 마시고 단란점 들이지 마시고 꼭 집 직진유라고 말했던 게 세조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집현전 혁파했다. 자, 그리고 직전법, 진관체제 만들었다. 그리고 육조직계제 유양소를, 육조직계제 부활하고 유양소 혁파했다. 집, 직진유, 간언했다. 간경도감, 원각사와 원각사 탑을 만들었다. 이게 세조입니다. 자, 세종하고 성종을 유교왕이라고 하고요. 유교왕. 세조를 불교왕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뭔가 잘했다라면 세조입니다. 세조. 집, 직진유, 간언했다. 육조직계제 부활하고 유양소 혁파한 건 태종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집현전은 자기 아빠가 만든 건데, 이거 호르다슈도 아니고 없앴단 말이야. 예. 집현전과 유양석파했다는 것은 나는 유교랑 유학자랑 같이 일 안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폐륜인데 뭐 아무리 삼촌이지만 신하가 왕을 치고 왕이 된 거기 때문에 충을 바로 뒤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학하고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성종이 등장하는 성종은 다시 이제 문물제도를 정비한 사람이에요. 세종 때 썼던 것을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어서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태종하고 상당히 유사하고요. 성종은 세종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둘둘 비교해 보세요. 집현전 대신에 혼문관. 세종 때 유학자 등장했다면 이때 유학자 등장하는데 이때 유학자는 지방 유학자입니다. 사림들이 진출합니다. 왜냐면 이때 쿠데타 하고 난 뒤에 쿠데타 세력들에 다 물들었거든, 서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선한 지방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그 사람들이 사림이라고 합니다. 자, 관수관급제. 자, 유교왕들은 그 세제를 되게 완화시켜줘요. 애민 정치를 핍니다. 백성들을 위한 세종 때 공법, 여기는 관수관급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핍니다. 자, 여자들에 대한 그 억압을 강화한다. 세종 때는 삼강행 실도, 여기는 제가금지법, 서울차대법 같은 걸 만듭니다. 둘 비교 좀 꼭 해보세요. 자, 그리고 책을 이때도 많이 만드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 동국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게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동국이 지금 말하면 K 시리즈라는 뜻이에요. K 역사서, K 지리지, K 뭐 그런 식입니다. 이 K자 들어가는 말이 유난히 많이 들어간 게 누구 때라고요? 성종 때입니다. 이게 완성됐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경국대전, 법전, 자, 동국통감, 역사서, 동국여지승남, 지리지, 지역에 대한 정보, 자, 국조의례 약학개본, 예약이라는 걸 이걸 유학이라고 해요. 예약 정부에 따르면 세종 아니면 성종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약을 정부했다. 음악 나오면 세종 아니면 성종이에요. 국조의례 약학개본, 그리고 동문선, 한국 문학 전집이라는 뜻입니다. 해동 제국기, 신숙주가 일본에 갔었던 것은 세종 때 갔다가 책을 쓴 걸 이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홍사관 서재 불러놓고 경똥똥똥 국악회 하면서 놀았다는 거지. 다 끝났으니까. 홍사관 서재 불러놓고 야, 우리 이제 일 다 끝났다. 경똥똥똥 하면서 놀았다는 겁니다. 누가? 성종이 홍사관 서재 불러놓고 경똥똥똥 놀았다. 혹은 김종직 서재 불러놓고 경똥똥똥 국악회 하면서 놀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성종입니다. 자, 여기까지 14번째 포인트 4대 사화와 16세기 왕대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성종 뒤에 아들 장남으로 왕이 됐단 말이야. 특이하게 장남이 왕이 된 사례입니다. 흔치 않게. 근데 얘는 노력형 또라이였었어요. 노력형 패러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성종은 신하들의 말을 참 잘 듣던 사람이었었는데 신하들이 왕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연산군은 이게 왕권을 위협한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한다 치고 일을 벌린 게 이게 사화라는 걸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처음에 들어왔었던 김종직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사화가 있는데 김종직이 썼었던 글을 그 제자인 김일손이 사추에 실었는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 사추는 열람하면 안 되는데 훈구들은 막장이거든. 그냥 봤단 말이야. 이슈화된 겁니다. 그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이슈화됐다. 사초가 이슈화됐다. 그래 이극둔이라는 훈구가 이게 이제 그 충충한 관장이었었는데요. 이 사추 열람한 사람이자 그 자기 얘기도 들어가는 걸 봤단 말이야. 그 국상 중에 술 마셨던 거, 여자 끼고 술 마셨던 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게 실린 거 보고, 사추에 실린 거 보고 여기 좀 지워져 있는데 안 지워져 갖고 일어난 게 무사입니다. 좀 무모한 사화입니다. 무모한 사화. 두 번째는 연산군이 갑질한 겁니다. 갑질사화예요. 자기 엄마 죽은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패비윤 씨 문제로 훈구 살인 다 죽였던 게 갑질사화입니다. 훈구까지 쳤으니까 결국 이게 뭐로 이어졌다? 이게 중종반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갑질사화 결과는 중종반정이다. 자, 김묘사화는요, 중종의 총애를 받던 신하 조광조가 그
훈구들의 공신책봉을 무효화시킨다고 너무 나대다가 기묘하게 죽은 걸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위훈삭취 사건 일으켰다가 이걸 이제 기묘하게 죽은 게 기묘사화입니다. 조광조 일파가 몰락한 겁니다. 주초위양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핑계거리 만들어갖고 조광조를 모함해서 죽였던 겁니다. 그래 을사사화는 을들의 싸움이에요. 중종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사실 인종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인종이 금방 죽고요. 인종 죽고 난 뒤에 이복 동생이 있었던 명종이 왕이 되는데 인종도 결혼했고 명종도 결혼했기 때문에 외척이 있었단 말이야. 그 외척 간의 싸움이에요. 윤씨끼리. 이거를 을들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을사사화. 을들의 싸움. 삼촌들, 외삼촌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윤임과 윤원영, 윤씨 등장하면 이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네 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꺾였는데 마지막에는요, 선주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공신책봉이 없으니까 훈구들은 더 이상 이제 만들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 소멸되고요. 선조 때 가면은 이 사람은 이제 조선 최초의 첩자식 출신의 왕입니다.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데 이때 대거 살인을 또 등용해요. 그래서 살인만 남게 되는데 훈구는 자연 소멸하고 살인만 남게 되니까 살인들이 훈구에 대한 문제를 두고 자체 분열하게 되는데 이걸 붕당이라고 합니다. 자, 선조는 첩자식 출신의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전남이야, 동전남.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 야, 동전남으로 정정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동전남 정정하시면 됩니다. 동서분당, 전라권 때문에, 남북분당은 정예립 정철 때문에 분당이 있었던 시기다. 첩자식 출신의 왕이었기 때문에 내우외환이 있었던 시기다. 내부적으로는 분당이 생겼고, 외부적으로는 임진왜란이라는 전국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모사화, 갑자사화까지 봤고요. 이걸 무갑, 기을, 동전남 정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4대 사화와 16세기 왕대사 하는 거니까. 중종 봅시다. 이 살인들은 도덕과 예의 범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때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게 위기였었대. 자, 이거 두 문자로 그냥 왕대사는 간단히 가도록 할게요. 소주향내나는 소학과 주절에 향약을 보급했다. 소주향내나는 소격서 폐지하고 혈란가 설치했다. 비변사 처음 설치합니다. 소연비 때문에 위기가 왔다. 위원삭제, 기묘사화 있었다. 소주향내나는 소연비 때문에 위기였었다 하시면 됩니다. 어디 사는? 백이동에 사는 백운동서원 이륜행실도 동문수지. 자, 여기까지가 유학자를 등한 사람입니다. 세종, 성종, 중종이 유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교왕 때는 예서편찬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 때는 삼강행실도, 성종 때는 국조오레이, 이때는 인간이 오륜 지켜야 된다 했잖아요. 삼강 다음에 나머지 두 개잖아. 이륜행실도 했다라는 겁니다. 백이동사는 소연비 때문에 위기야. 소주왕래라는 소연비 때문에 위기야. 기억하시고요. 자, 명종 때 엄마가 통치하는 명종 때는 제비를 키워보세요. 직방입니다. 양구 제비를 키워보세요. 직방입니다. 엄마가 통치하던 시대 양구 제비를 키우면 직방입니다. 양제역 벽수 사건, 이건 저기입니다. 왕이 즉위하자마자 외삼촌끼리 을들의 싸움이 있었다면은 그 바로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여자가 통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여자가 울면은 암탉이 울면 나라 망한다. 이런 식의 말을 벽세에다 붙인 겁니다. 역사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이슈화 됐던 겁니다. 이걸 양제역 벽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KTX 역사 앞에 벽부가 붙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구황차료 상당히 잘 나옵니다. 한능검에서는 직방이다. 직전법 폐지하고 박람회단 극심했고 인격적 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밀란이 생기고 있다는 거,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소 직방입니다. 양구 제비를 보소 직방입니다. 보우라는 사람을 등용했다. 자, 유교왕 하면은 세종, 성종, 중종이 있고요. 불교왕 하면은 세조하고 명종이 있는데 명종은 명종 자신이 불교왕이 아니라 여자가 통치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불교를 더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이때 다시 불교가 중흥하게 됩니다. 세조하고 명종 때예요. 이때 보우라는 사람이 등용이 된다. 불교하면 세조 아니면 명종 때예요. 딴 데 찾지 마시고. 소수선 만들어진다. 자, 이때 을묘외변이라는 외변이 터지는데 이때 비변사가 상설화되고 재생방역 지지가 나타납니다. 제비를 키웠더니 직방이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란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이제 15번째 포인트 외란을 보도록 할게요. 15세기 때는 우리가 외놈들을 잘 통제해갖고 외놈들이 까부지 못하던 시기였었다면은 16세기는 정치가 이완이 되면서 대외관계도 이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세기 때는 외란이 다시 나타나요. 자, 이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15세기 때 주변 국가의 관계를 잘 정비한 사람이 누구였었죠? 세종이었었죠. 뭐 했답니까? 대마도 삼계탕 오이 사유 그랬었잖아요. 대마도 삼계탕 오이 사유했던 사람이 세종 때 대외관계 정비를 체제를 잡아놨던 사람이라면 16세기 때는 또 쳐들어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야, 대마도 삼계탕에 오이를 집어넣는 사람은 중3이지. 그건 중3임을 인정해라. 누가 오이를 집어넣냐. 대마도 삼계탕 오이 중3임을 인정해라. 중종 때 삼포외란 임신약조. 그리고 명종 때 을묘외변. 더 커진 게 전국적인 외란인 임진왜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자, 이때 비변사가 처음 생기고요. 세웠다 없앴었어요. 없앴는데 을묘변 또 터지니까 또 만들었는데 이때는 안 없애고 둡니다. 그래서 이때는 임시기구, 이때는 상설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진왜란 때는 이제 비변사가 거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기구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 전투 순서 자주 나옵니다. 자주 출제돼요. 4월에 패전이 있었습니다. 1592년 4월에 초반 전투죠. 이게 부동신선이라고 합니다. 부산선, 동래선, 정발, 송상원 같은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자, 신립까지 죽으면서, 신립 탕금대 전투 패하면서, 이게 충청도까지 털린 거란 말이에요. 충청도 하면 이제 바로 서울인데, 선조가 도망갑니다. 선조가 도망가니까 바로 이기기 시작해. 5월 해군의 승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옥사라는 겁니다. 옥포. 옥같이 귀한 승리예요. 사천은 거북선 처음 사용한 겁니다. 사색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에 있었던 게 전라도 지키는 겁니다. 얘들이 전라도를 차지해갖고 여기서 보급을 했었단 말이야. 곡창지대니까. 그리고 서해안을 통해갖고 이제 물자를 직접 보급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물자가 부산에서 서해까지 통해갖고 황해도까지 직접, 황해도 평안도 직접 가면은 한반도로 잡아먹히는 거란 말이죠. 전라도 지킨 전투가 한산도, 금산, 진유대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이제 왜군들이 남하하기 시작해요. 꽤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보급이 안 되니까 얘들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보급선이 길어져갖고 그래요. 자, 내려오는 왜군을 맞닥뜨려 싸운 게 행주대첩이고요. 그럼 이제 저 지방까지 내려가는데 경상도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진을 치고 사는데 얘들이 복수하겠다고 일으킨 게 2차 진주혈전입니다. 이때는 이제 복수당해요. 이때 논개설화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때 1차 때는 김시민 목사가 있었고요. 김시민 목사가 있었고 이때는 논개라는 사람의 설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왜군들이 이제 철수했으니까 그 저 남쪽 지방으로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갔으니까 선조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지키는 군대 훈련도감을 만듭니다. 이게 조선욱이 처음 만들어진 중앙군이에요. 자, 그리고 정유재란 경화 협상이 실패하고 나서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거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정자들 하면 7년이고 임자는 2년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자체는 1년 있어요. 이때도 1년 있었던 거고. 요때 있었던 전투를 칠직명노라고 합니다. 칠전량, 직선전투, 명량대처, 노량해전이 있습니다. 노량해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잘 좀 경심해 두세요. 자, 부동신선, 옥사한, 금진평이 행진하고 있다. 옥사한, 금진평이 좀비가 되고 행진하는 게 임진왜란 때입니다. 그리고 칠직명노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서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16번째 논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왕대사하고 이제 호란 문제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한 문제 항상 출제되고. 17번째 논점은 3대 환국과 18세기 왕대사예요. 이것도 항상 나옵니다. 두 문제 지금 하는 것도 두 문제 겟하는 겁니다. 자, 전후에 등장하는 왕이 광해군인데 전후에 선조가 살아있다가 선조 죽고 이제 광해군이 등장한 겁니다. 광해군은 전쟁을 겪었던 왕이기 때문에 잘했어. 경계 기강을 좀 세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경계 기강 이 네 개 잘 기억해주세요. 경기도의 대동법을 처음 실시했다. 이게 전후북구한 겁니다. 전후북구 잘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요. 개초국사 때문에. 김제남의 딸이 선주의 비인데 선주의 비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겁니다. 선주의 비가 그 새로운 아들 낳거든. 광해군은 첩자식이고 선주의 비는 그 정식빈이란 말이에요. 정식빈이 아들을 또 낳았단 말이에요. 영창대군. 영창대군이 라이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 했었던 겁니다. 개초국사입니다. 개같이 죽였다 하면 돼요. 자, 기억학적으로 일본과 신리외교, 강웅리파병은 후금 간의 대립에 신립에 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립에 개폈었던 것에 이제 증거라는 걸 기하시면 됩니다. 경계 기강. 전후에 왕이 됐으니까 경계 기강을 세워야지. 두 번째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 인조입니다. 인조 반정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잘못된 반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아주 그지 같았던 시기입니다. 인조 현종 때가. 그래서 반정으로 왕이 됐는데 인조 때는 호란이 벌어지고요. 반정으로 왕이 된. 그러니까 신하가 세운 왕인데 반쪽짜리 왕이었었고요. 자, 인조아들은 효자예요, 효자. 효자는 아버지 복수하겠다고, 북벌하겠다고, 백성들이 좀 굶어 죽군인데 북벌하겠다고 이제 설쳤던 시기고요. 효자 죽고 난 뒤에는 장례의식 치르다가, 장례 논쟁 치르다가 이제 그 정쟁으로 시간 다 보냈던 시기가 현종 때입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리고 하다가 이제 현종 아들이 숙종 때 가서야지 정신 차리고 왕권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 나가볼까 하면서 왕이 주도권을 잡게 나가게 되는 건데, 왕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정권 교체를 너무 심하게 시켜갖고 이게 보복과 사사가 빈번하는 붕당 추신을 만든 게 또 이제 흠이었었어요. 왕권은 살아나되 보복과 사사가 빈번했었다. 이 어떤 단점이 나타났다. 이 황국 정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경계 기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인조 반정 바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만족하지 못했었던 농공해사에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괄해난입니다. 인조의 부하였었고요. 인조의 군대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급속하게 한양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인조가 공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되게 큰 난이었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인조의 부하들도 이괄의 세력들을 안단 말이야. 같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괄 부하를 매수해갖고 이괄을 죽이라고 해갖고 결국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잔당들이 후금으로 투항해갖고 정묘호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정묘호란 때는 너무 급하게 와갖고요. 애들도 급하게 와서 금방 돌아갈 생각이 있었고, 그래 우리도 이제 저항 없이 당해갖고 빨리 화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형이라고 부를게 하면서 갑니다. 근데 형이라고 안 불러. 제대로 안 해. 다시 들어옵니다. 한 10년 뒤에 다시 들어오는데 이게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이때 병자호란 때 이제 큰 치욕을 겪은 겁니다. 왕이 이제 굴욕적인 삼전두 굴욕 맹세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적게는 10만 많게는 70만이 포로 끌려왔다니까 왕자들까지 포로로 끌려가고요. 왕자가 중국에 포로로 갔다면 이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막사라는 사람들, 청나라 황제한테 충성하지 않겠다 해서 죽은 사람들. 자, 그러고 나서 효자가 왕이 되는데 이 치욕을 갖겠다고 이제 한 게 북벌정책 한 겁니다. 북벌정책 하다가 이 사람이 거꾸로 청나라가 의심하고 너 군대 왜 키우는데 군대 좀 보내줘 했는데 청나라 도우러 군대 간 게 나선정벌이었어요. 변급 신유라고 하는데 변신했다 하시면 됩니다. 요걸 합치면은 인의정병 나선다 하시면 돼요. 인의정병 나선다, 인의정병 나선다. 기대하집 하시면 됩니다. 기대해, 기축봉사, 김육의 대동법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김육 되게 중요합니다. 농가 집성 하멜 이런 게 띄어졌다. 야, 인의정병 나선다. 기대하지, 기대하지, 기대하집.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정묘호란 물러가는 군대를 쫓아가갖고 그 의병이 작살낸 게 정봉수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 나오죠, 아주. 자, 인조가 남한산성 피나갔다. 남한산성에서 항전했다. 삼전도에서 굴욕했다는 병자호란 될 말합니다. 자, 이때 가장 컸었던 승전이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입니다. 용인 지역쯤에 있었던, 용인 내지는 수원 지역에 있었던. 자, 그리고 왕자들이 포로로 갔다는 것도 병자호란이고요. 김상룡이 강화돼서 그 폭탄에 자폭했다라는 것도 이때인데요. 키워드로 알아두세요. 키워드. 원체 잘 나오니까요. 자, 이때 강홍립이 있었다면 이때는 임경업이 있었다. 둘도 잘 비교해 두시고요. 순서, 어떤 키워드로도 순서를 내니까 순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후군과의 갈등이 되게 극화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군대를 되게 많이 만들어. 이때 만든 군대를 청청청이라고 합니다. 인조 때 후군과의 갈등이 극화됐었던 시기다. 군대 많이 만들었어. 뭐 청청청 하는 거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효자 봅시다. 효자. 아빠 복수 북벌. 근데 되게 말도 안 되게 나선정벌. 청을 도와주러 군대를 갔었다는 겁니다. 기대해, 기대해, 기대하지, 기대하지. 김육의 대동법, 기축공사. 김육은 충청도와 전라도, 양호지방이라 합니다. 호남호서. 거기를 확대했다. 자, 농가 집성 하멜. 자, 기억해 두시고요. 효중이 죽고 난뒤에 이게 둘째 아들이었거든. 형이 있었거든. 소현세자라고.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 장례식을 어떻게 할 거냐. 전통사회에서는 장남이 죽으면 부모의 애하고 똑같이 3년상을 치릅니다. 차남은 1년상을 치르고요. 이게 당시 정치인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에서 전직 왕이 죽고 난 뒤에 장례식을 몇 년 할까에 가지고 민생 다 뿌리치고 이걸 가지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때는 예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규범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가지고 싸우는 게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이슈였었다. 이게 예속 논쟁입니다. 이때 정당이 서인하고 남인이 있었어요. 서인하고 남인이 이때는 잘 공존하는 시기였었는데 그때 가장 크게 싸웠던 게 예속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인 입장과 남인 입장을 아셔야 되는데 서인은 집권당이야. 그래서 왕을 우습게 알아. 야, 둘째면 둘째 살게.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왕을 차남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나 사대부랑 똑같다는 입장. 왕자 동료. 남인은 야당이야. 힘이 없어. 그래서 왕 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왕을 등에 지고 자기 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서인하고 싸우려면 왕이 자기 편이어야 되니까 왕의 입장을 대우해줘요. 야, 차남이지만 왕통을 이었으면 장남으로 대우할 수 있지. 장자 대우하자. 왕사, 왕과 사대부는 다르다. 부동리에. 그래서 항상 서인을 짧게 남인을 길게 합니다. 두 번 있었는데 효종이 죽었을 때, 즉 현종이 즉위했을 때, 그리고 효종 와이프가 죽었을 때, 즉 현종 엄마가 죽었을 때 이때 현종 말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현종은 즉위할 때, 죽을 때 예송이 한 번씩 있었는데 그걸로 끝난 사람이야 그냥. 자, 이때는 항상 1년이 이깁니다. 1년이. 이때는 서인이 1년, 남인이 3년 했었는데 3년은 남인밖에 얘기 안 해요. 3년을 위해서 1년이 이겼다. 자, 이때는 9개월 1년이 있었는데 남인 1년이 이긴다. 잘 기억해 주세요. 원래 남인이 이겨야 되죠. 왕은 남인 편이니까.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했기 때문에 이 사람 힘이 없어갖고 싫지만 그냥 서인 편을 들어줬던 거고요. 이땐 당연히 남인이 이긴 겁니다. 이제 논점 17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환국 정치는 상당히 잘 나오죠. 그냥 거의 항상 나온다 보면 됩니다. 3대 환국과 18세기 왕도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국은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왕이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된 거고, 부정적인 면은 이제 붕당 간이 죽고 죽이는 싸움 사태를 만들었다. 붕당을 크게 변질되게 만들었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때부터는 왕이 주도한다. 한편 붕당은 이제 최악으로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3대 환국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키워드 정말 잘 빼야 됩니다. 경신왕국은 이때 남인이 집권했었잖아요. 집권하고 숙종 6년까지 이제 남인이 집권당했었는데 처음 집권한 겁니다. 남인이. 요거 이제 권력 뺏기는 거예요.
남인도 집권을 하니까는 왕이 보기에 이 남인도 권력 잡으니까 저놈들도 똑같아 하면서 권력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때 서인이 남인의 역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거짓 고변을 합니다. 숙종이 알면서도 그냥 받아준 거예요. 남인 역모 고변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허씨의 이름의 외자만 남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허적이라는 사람입니다. 허적의 아들 허견이 역모 일으킨다고 이제 거짓 고변한 건데 그냥 받아들인 거고요. 허적이 시호를 받았고 잔치하는데 그때 왕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요. 그때 부술비가 왔었는데 왕이 궁궐에 있는 기름천막 갖다 주랬는데 벌써 쓰고 있거든요. 이랬단 말이야. 화딱지 났었단 말이야, 왕이. 그래서 이걸 서인들이 이제 대충 말하는 걸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학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름 장막 사건이라고 해요. 허적이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기름 장막 사건, 영모 고변. 이게 키워드다. 자, 두 번째는요, 숙종이 총애하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장희빈. 본처는 아들이 없었는데 장희빈이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희빈 아들을 원자, 향후 세자로 삼겠다는 뜻이죠. 원자 책봉, 세자 책봉 문제에 대해서 남인은 왕편이니까 남인은 오케이 해주고 서인은 안 돼 했었던 겁니다. 자, 원자 책봉 문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요. 자, 두 번째, 이때 남인이 기사비생한 겁니다. 남인은 딱 두 번 집권해요. 갑인하고 기사하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때는 남인 사람이 죽어요. 허적 윤유가 죽고요. 이때는 송시열이 죽습니다. 송시열이 뭐 삭탈관직 당했다. 송시열이 유배 가서 죽었다. 유배 가고 죽었다 하면 이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왕비까지 겹쳐 있거든. 아들이 원자가 된다는 것은 그 엄마가 왕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왕비는 폐위되고 인연하고 민씨는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가 됐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겁니다. 송시열은 죽고 서인 대표선 송시열은 죽고 그리고 남인이 밀어주는 장희빈이 왕비 됐다 이때입니다. 갑술한국은 갑질한국이에요. 왕이 갑질한 겁니다. 장희빈한테 질렸어. 장희빈이 내쫓고 폐비됐었던 자기 본처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씨가 포기했다. 그리고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격하됐다. 그리고 송시열이 삭탈관직됐다라면 이때 말하는 거고요. 송시열의 명예가 회복됐다. 관직이 회복됐다라면 갑질왕국 때 말하는 겁니다. 갑질왕국. 잘 기억해두세요. 남인 집권 딱 두 번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보시면 보일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 숙종이 이제 국왕이 주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왕 중심의 개혁 정책이 나타납니다. 왕이 주도하는. 자, 왕이 주도하는 개혁 정치를 금상한 백대라고 합니다. 금상이 왕이죠. 왕의 생각으로는 까불에 들있으면 백대 때린다는 겁니다. 자, 금이영 설립했다. 지금까지 군대가 몇 개 있죠? 훈련도감 청청청 금이영이 있죠. 오군영을 조선후기 군대라고 하는데 이때 완성돼요. 금이영 설립되면서 오군영 완성됐다. 대동법이 전국 시행된다. 상평통보 만들었다. 자, 그리고 대보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명나라 은혜 갚겠다고 궁궐냈다가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 지내는 큰 은혜를 갚는 재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백전 정계비. 왕이 주도하기 시작하면은 이 국경에 대한 관심이 나타납니다. 안용복 사건도 있었다. 그래서 간도, 독도랑 관련된 문제가 이때 나타납니다. 금상한 백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숙종이 죽고 나서 숙종 아들이 경종인데 경종이 장희빈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이 무수리 채씨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 영주였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일단 장희빈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너무 병약해갖고 그리고 노론이 집권당이니까 노론이 힘이 세니까 경종이 아들이었고요. 동생이 영주였었는데 영주한테 대리 청정시키라고 막 하다가 소론이 노론을 제거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론이 미는 게 경종이었었고 노론이 미는 게 영주였었거든요. 연인군이 나중에 영주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임사화라고 해요. 신축년과 이민년 두 해에 있었던 사화. 소론이 노론을 공격했다. 노론 4대 신이 죽었다라면 이때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걸 다 합치면은 워낙 잘 나온 사건이니까 기갑하랬더니 경기갑하냐 병신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순서 기갑하랬더니 경기갑하냐 병신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워낙 잘 나오니까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단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키워드로 내기도 하니까 순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병신처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건 빼고요. 그냥 이거는 그 운율만 집어넣고 나머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숙종대 업적 금상한 백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백산 정기비 사료도 꼭 기억해 두세요. 동쪽은 토문강, 서쪽은 압록강으로 한다. 0.17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대 왕국 끝났고 이제는 그 숙종 이후에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왕 중심의 기억 정치가 많이 나타난 게 영정주 시기 때입니다. 그리고 숙종 때 변질된 정치에 신분이 남았고 붕당을 없애야 되겠다는 정치를 핀 게 탕평 정치예요. 이게 숙종의 영향이다. 숙종 이후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정주 때 특징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탕평 정치요, 하나가 국왕주도 개혁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야, 이완이 더 나사 빠졌다. 영조. 자, 이인자의 난 완론 탕평. 이때는 탕평파. 온건한 사람 등이한 걸 완만한 탕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주에서 사건, 사두세자 죽음,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건, 아직까지 붕당 정치의 폐해가 극심하다라는 겁니다. 노력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붕당 없애려고.
탕평 정치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세력 균형, 골고루 등용한다. 궁극적으로는 타파붕당입니다. 예,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완론탄평 추진하면서 붕당의 기반을 없애겠다 했었던 게, 야, 이제부터 서상 과부는 금원이야. 인정 안 해. 좀 세게 나갔다. 서상 과부 금원. 산림증을 허가시키고 서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하고, 이게 붕당의 기반이거든요. 붕당의 집합수거든. 그리고 탕평비 탕평과 시시했다. 탕평비는 대학교 앞에다가 싸우지 마, 싸우면 죽어 라는 걸 써놓고 매일 보게 하게 하는 겁니다. 서울대 앞에다가 비서관 세우는 거야. 그냥 니네만 공부하는 목적 이런 거야. 싸우는 건 소인배야. 싸우지 마. 진짜 대인배면 안 싸워. 이런 말을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탕평과라는 과거를 실시하고 자기 세력, 온건한 탕평파를 이제 키우려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중에서 사건, 이게 뭐냐면요, 자기 형인 이복형인 경종이 죽었는데 경종을 영조가 독살했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 소론하고 남인 강경파들은 지금 노론이 밀어준 게 영조였단 말이에요. 노론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정에서 밀려난 소론하고 남인은 아직도 영조가 이복형인 경종을 죽였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간장게장으로 독살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간장게장하고 감하고 같이 드셔보세요. 안 죽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경종이 그 종기가 있었고 그 종기에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다라고 해갖고 뭐 이제 말은 했고, 영주가 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왜 그런 음식을 줬을까라는 말이 돌아갖고 저런 유언비어가 퍼진 건데, 하여튼 아니라고 이제 그 거듭거듭 얘기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아니야 임마라는 말을 몇 번을 했었단 말이에요, 영주가. 그래도 이게 사람이 돌아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붕당의 기반으로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전랑권이요, 지방에는 서원이라는 걸 이제 없애나가거나 줄여나가고 있었다. 자, 그리고 왕이 주다 보니까 많은 체제 정비, 조선 초기에 있었던 그 문물 지도 정비를 다시 복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예부흥시라고도 합니다. 책을 또 다시 많이 만들어요. 자, 도성 방어책을 만들었다. 신문구 부활시키고 균형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종목법, 그리고 청계천 준설했다. 이거는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조선판. 자, 그리고요, 속대전, 경국대전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동국여지도. 자, 그리고 동국문헌비고 한국학 백과사전 같은 걸 만드는 거고요. 한글을 되게 중시합니다. 한글. 예, 우리 것을 중시합니다. 국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훈민정음 문해 같은 걸 만든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조는 노론을 꼭 동요매고 싶었단 말이야. 자기를 밀어준 세력이긴 하지만 얘들을 잡아야지 붕당 정치를 해체하거나 이걸 완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속속 동요매고 싶었단 말이야, 노론을. 속속속 동요매고 싶었다. 속속 동요 훈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성에서 종신토록 균역을 담당하게 했었던 겁니다. 도성 종신 균역. 그렇게 하고 싶었던가, 그러면은. 도성 종신 균역, 속속속 동요! 속속속 동요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성 종신 균역 청 하시면 되고요. 속속 동요 훈화 하시면 됩니다. 정조 봅시다, 정조. 정조는 규장신문이라고 합니다. 규장신문. 자, 규장각과 장용영. 자기 친위 문신과 친위 무신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해박해 혹은 신해통공이 이때 있었고요. 그리고 문체반정원 등이 있었다. 규장신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문을 중시했었던 정조, 초서로 주나, 규장신문 초서로 써주나 하시면 돼요. 규장신문 초서로 써주나. 자, 초계문신제 검서관 줄론탕편, 엄주란탕편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강경한 세력들 등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건설을 했다. 이게 붕당 정치랑 관련되는 정조 업적이다. 초서주나, 규장신문 초서로 주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게 합니다. 여태까지는 지방의 사족들이 주관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족들이 지방에 사적인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향촌 규약을, 향촌 규범을, 그거를 수령이, 그러니까 국가 관리가 주도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걔들이 힘을 자꾸 빼고 있는 겁니다. 붕당의 기반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책 좀 봅시다. 대추 고무 휘휘라고 하시면 돼요. 대전통편, 추간지, 고금 도서집성 수입했다. 무해도 보통지, 그리고 휘휘 동문회고 존주이평 같은 책들을 만든다. 이쪽 책과 이쪽 책을 비교하시라. 혹은 세종, 성종, 영조, 정조 4명을 꼭 비교해주세요. 가장 잘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문물제도 정비한 4명의 왕들이다. 자, 이제 논점 18, 19세기 밀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밀란의 시기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신라는 신라 말에 대헌장 최저 개헌했다는 거 있죠. 자, 고려는 무신집권기 때 밀란이 있었어요. 특이하게 말기가 아니라 무신집권기 때 있었습니다. 보위 망사만 하는 거 있었죠. 보위 망사만 순서 되게 잘 나오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19세기 때 있습니다. 19세기 때 밀란 순서를 잘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거는 공신 홍경래라고 하시면 돼요. 공신 홍경래. 홍경래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터져나오게 됐거든요. 홍경래 영향이 좀 커졌습니다. 여기는 북쪽에 있었지만은 이제 남쪽에서 터지는 게 여기 이 철종 때입니다. 순조 때는 북쪽에서, 여기는 남쪽에서 터진다. 무신집권 때도 그랬었거든. 북쪽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밑에 충청, 경상, 전라에서 나타났었거든요. 북쪽 사람들이 좀 센가 봐. 자, 공신 홍경래, 공로배방이었다. 신유박해, 홍경래나 신유박해. 이때는 신해박해가 있었는데요. 신해박해 때는 정주가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남인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크게 대처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두 명만 죽어요. 윤지충, 권상현 같은 사람만 죽고 크게 대처 안 합니다. 윤지충. 지금도 뭐 인터넷에 나쁜 말 중에 뭐 하는 사람 있으면은 무슨 충 그러잖아요. 에이 뭐 서학충 이렇게 하시면 돼.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쉽게 기억하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때는 크게 밖에 안 나타났는데 이때는 다 죽입니다.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정조 세력에 썼던 남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순하고 김씨가 영주의 갭이었었던 이 사람 세력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죽어요. 큰 박해입니다. 작은 박해, 큰 박해. 자, 이때 죽은 사람도 많고요. 정씨일가가 유배가는 게 이때예요. 정약전, 정약용 유배 가서 책 많이 쓴 게 이때입니다.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 가고 자산어보, 자자도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자산어보, 흑산에 물고기 족보 썼다는 거고 정약용은 18년 동안에 많은 책을 씁니다. 황사형 백수 사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프랑스 군대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종교활동할 수 있게 도와달라 했었던 게 이때 일입니다. 이때는 그런 거 없겠죠. 큰 박해 안 했으니까. 자, 홍경래나 자 평안도 쪽에 대한 지역차별 때문에 나타났다. 지역차별 이 키워드죠. 지역차별이라는 게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등장해갖고 활동한 게 헌종 때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신 게 이때입니다. 병호박해. 자, 철종 때는 임술밀란인데 임술련에 있었던 전국적인 밀란을 말하는데 그중에 제일 컸던 게 진주밀란입니다. 진주밀란 터지고 나서 전국으로 번지게 됐던 거예요. 홍경래 난의 영향이 잔잔 이어지다가 이때 격발장치 역학했었던 게 진주밀란이라고. 진주밀란의 키워드가 빡빡입니다. 빡빡이 진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백낙신, 비읍, 박규수 안에서 파견되었다. 유계춘이 주도했었던 겁니다. 백낙신의 탐악, 박박이 진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주밀란, 삼정이 정책을 설치한 게 이 박규수의 대안이었었다.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